안녕하세요. 이 채널에 이렇게 찾아와서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40대이자 대박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별의별 꼴을 다 보았는데 그 중에 제일 별꼴인 진상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손님을 욕하는 주인장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제일 욕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시댁 식구들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염치 없는 시어머니와 개념이 없는 시누이의 이야기죠.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나씩 부족하게 태어난 건지. 신께서 시어머니를 만드실 때 염치를 빼셨고 시누이를 만드셨을 땐 개념을 빼버리셨나 봅니다. 제가 벌써부터 사연 며칠 썼다고 한숨이 절로 나오니 얼마나 거지 같은 꼴을 당했는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물론 끝에는 기가 막힌 사이다까지 제대로 한 방 맛보게 해주었으니까 제 이야기 조금은 답답하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글자 쓰는데도 흥분이 돼서 숨을 씩씩거리게 되네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32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혼전 임신, 그거야말로 새 생명을 가진 축복이자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족쇄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전자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짧게 만났지만 불같은 사랑을 했고 정말 서로가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다리가 딱 맞았어요. 그냥 서로 처음부터 쌍둥이였던 것처럼 서로의 생각이 동일했고 서로를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임신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낳아서 키운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주었고 저희는 양가에 재빠르게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32살이라는 나이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나이인지라 양가 부모님께서는 별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는데 딱 한 가지 복병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편의 누나, 시누이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기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주 허영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업가와 결혼을 해서 남부럽지 않게 돈 펑펑 써가면서 갑질을 제대로 하는 시누이였거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그렇게 큰 갑질을 하지 않았었는데 같이 백화점에 혼수를 보러 갔다가 제대로 혀를 내두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제가 냉장고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어서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백화점 포인트를 더 주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글쎄 저를 담당해주고 안내해주었던 직원이 신입이었는지 그 부분이 잘 숙지가 안 되어서 저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이미 냉장고를 사서 신혼집에 혼수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 포인트 이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누이에게 이벤트를 진행하는 특정 카드가 있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사실 냉장고를 시누이가 사주었다면 그렇게 화를 내는 부분도 이해가 가긴 할 텐데 시누이가 사준 것도 아니었고 제가 제 돈 주고 산 냉장고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카드가 없어서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맞았고요. 근데 시누이가 엄청나게 열을 내는 겁니다. 아니 올케 백화점 포인트를 무려 30만 점이나 받을 수 있었다고. 그거면 30만 원어치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아깝지. 나랑 같이 가서 따지자. 형님, 근데 그 카드가 제 카드도 아니고 어차피 형님 카드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제가 할부로 결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포인트를 받아도 제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냉장고에 만족하니까 이대로 사용하고 싶어서요. 뭐야? 지금 나한테 30만 점 주는 게 아깝다는 거야? 할부면 뭐 어때? 매달 어차피 나갈 돈 나한테 갚으면 되는 건데. 올케, 내가 화장품 하나 그 포인트로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올케랑 나랑 스킨 정도는 살 수 있잖아. 아니 생각해봐. 땅 파면 30만 원이 공짜로 나오냐고. 잔소리 말고 당장 나와. 시누이의 등살에 떠밀려서 결국 백화점에 가게 되었는데 그 이벤트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를 해봐야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우가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직원 나오라 그래! 점장 나오라 그래!를 시전하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백화점에 사람들도 많은데 아주 온갖 이목이 다 집중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리고 신입으로 보이는 직원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솔직히 저도 신우의 그 사자우 같은 외침에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고개 완전히 푹 숙이고 있는데 우리 신우이는 관심종자라서 그런 건지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니까 더욱더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만 포인트를 못 준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그날 알았으면 이벤트 카드로 결제를 했겠지. 그걸 미리 고지하지 않은 너희 측 실수 인정해. 안 해? 고객님, 결제하실 때 보면 카운터에 쓰여 있기도 하고 저희가 일일이 매번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누락했다고 해서 30만 포인트를 지급해 드릴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저희가 그렇게 포인트를 넣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럼 상품권이라도 구해서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누락했으니까 너희들 사비로 가져오라고. 신입이면 단 줄 알아? 당장 가지고 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휴 카드사에서 진행한 이벤트라서 저희가 사비로 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너희가 가지고 와야 하는 게 맞지. 월급에서 깎아서 가지고 오라고.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뭐든. 점장 나오라 그래, 점장. 이러시면 저희도 영업방해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님, 안내를 누락한 것은 죄송한 일이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여기 매번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공지가 되어 있고.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잖아. 당연히 직원이 고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네 이딴 식으로 포인트 누적 일부러 안 해주려고 쓰는 거 아니냐고. 어? 당장 물어내. 물어내라고. 아니면 가전제품 환불하겠어. 내가 진짜 더러워서 너희 제품 안 쓴다고. 가전제품의 특성상 설치가 된 제품은 교환 환불이 어렵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자? 내가 지금 하자 있는 물건까지 받았으면 제정신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어물쩍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당장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포인트든 내놓으라고. 거기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리를 치더라고요.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었는데 직원이 안내를 하지 않아서 못했다. 무려 30만 점이다 하면서 말이죠. 아니 솔직히 그게 신우 물건이었으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어요. 제 물건이고 제 카드로 긁었는데 왜 제3자인 신우가 난리를 치냐고요. 단지 그 자리에 따라왔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건 갑질인 거죠. 게다가 지 돈 주고 저한테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괜찮다고 어차피 내 포인트 아니었다고 말을 하는데 왜 지가 난리인 건지 정말 너무 쪽팔려서 숨고 싶었지만 다음부터 신우랑 싸우고 삐걱거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팔림을 감수하고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결국에는 백화점 관계자가 내려왔고 저희는 VIP들이 가는 라운지로 안내를 받아 거기서 직원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애초에 고지를 안 한 것을 실수이나 의무는 아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신우는 물어내라고 고집을 부렸고 저희는 결국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는 것으로 끝을 내었죠. 아니 백화점에서 그 10만 원짜리 상품권 정말 고마운 돈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받아내야 하는 돈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애초에 포인트라는 것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정말 포인트 같은 걸 모으지 않았거든요. 신우는 사업하는 시매부까지 있으면서 왜 그렇게 포인트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 들고 다니는 명품백만 하더라도 몇 갠데 고작 10만 원에 목숨을 거는 건지. 형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인터넷에 올라올까 봐 무서워요. 그리고 그 포인트 어차피 형님 것도 아니었잖아요. 가족끼리 포인트 공유되는 거 모르지? 내 동생도 내 포인트로 쌓고 있는데 올케도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 아무튼 내 덕에 10만 원 얻었잖아. 우리 이걸로 립스틱이나 하나씩 사자. 그러더니 명품 화장품 매장으로 가더니 지가 살 립스틱 하나 고르더라고요. 가격이 89,000원이었어요.
저한테 뭐 11,000원짜리 립스틱을 사라는 건지 웃기게도 백화점에는 11,000원짜리 립스틱이 없더라고요. 결국 그 상품권으로 신우 혼자 지 립스틱 사고 신이 났죠.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다고나 할까요? 신우랑은 절대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적으로 돌리지도 말자는 것을요. 저는 신우가 너무나도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서 청첩장 모임이 꽤 자주 있었는데 모임을 하기 전에 신우가 잠깐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저에게 뭐 줄 것이 있다면서 집에 찾아왔었거든요. 어디 나가냐고 물어보길래 청첩장 모임을 간다고 하니까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니, 내 동생 체면도 있는데 올케 꼬락소니가 그게 뭐야? 가방은 어디 동대문에서 샀어? 나는 시장 갈 때도 명품백 들고 다니는데 우리 남편 쪽팔리게 하기 싫어서 아유 이리 줘봐. 내 가방이랑 바꿔 들고 가. 이 정도는 돼야 내 동생 체면이 살지. 본인이 들고 있는 명품백을 저에게 바꿔 들자면서 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명품 로고가 크게 써져 있어야 이게 명품이구나 하고 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제품 아니고서야 뭐가 명품인지 잘 구별도 하지 못했거든요. 신우에게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요. 물론 뭐 신우 입장에서야 제 남편 쪽팔리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겠지만 신경 써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룰루랄라 신우가 빌려준 가방을 들고서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친구들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미애야, 혹시 그 가방 예비 신랑이 사준 가방은 아니지? 그 가방 뭐야? 응? 아, 나 오늘 청첩장 모임 간다고 하니까 신우이가 기죽지 말라고 하면서 빌려준 가방인데 왜? 뭐 문제 있어? 어우야, 난 또 프로포즈 받을 때 선물 받은 가방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네. 이걸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했잖아. 그래, 미애가 워낙 명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얘, 그 가방 가짜야, 가짜. 이거 봐, 로고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있잖아? 밑에는 스펠링도 달라. PARIS라고 쓰여 있어야 하는데 PPARI라고 쓰여져 있잖아. 저는 정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짜를 들고 가라고 줄 수 있나요? 그것도 매번 명품만 드는 사람이 저를 일부러 쪽팔리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제가 명품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여태 신우가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했던 명품 가방들이 전부 가짜인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까 남편이 저를 보고서는 가방 처음 보는 건데 하고 운을 떼더라고요. 이거 형님이 들고 가라고 청첩장 모임하는데 쪽팔리게 동대문 가방 들고 가지 말라고 빌려주신 거야. 아 진짜? 어쩐지 누나가 명품 가방이 많긴 한데 빌려주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워낙 진주단지 모시듯이 가방을 모시고 살아서. 나도 그래서 진짜겠거니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글쎄 이 가방 가짜래. 이거 봐 이거. 여기 로고 모양도 다르고 오늘 친구들이 혹시 프로포즈 받을 때 받은 가방 아니냐면서 자기가 가짜 가방 사준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지 뭐야. 신우일 거라고 말을 했으니 망정이지. 아휴 이런 걸 왜 빌려주셨어. 가짜라고? 여태 매형이 사업이 잘 되어서 진짜 가방을 들고 다닌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가짜래. 이걸 형님한테 말을 해드려야 해 말아야 해. 돌려드리긴 해야 할 텐데. 고민을 했지만 결국 가짜 가방이라는 사실을 말하진 않았죠. 솔직히 명품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가짜인 걸 알고 샀거나 가짜인 걸 알아서 빌려주신 거라 생각하기로 했죠. 신우랑은 척지고 싶지도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다고 했었잖아요. 긁어부스럼을 만들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저희는 결혼식을 무사히 올리고 태교를 하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축복이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더라고요. 양가의 축하를 받으면서 출산을 했고 조리원을 나와서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커다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말이죠.
둘째를 가진 걸 알았을 때 둘째 또한 잘 키워보자고 남편이랑 그렇게 서로 다짐을 하고 으쌰으쌰 했는데 글쎄 신혼에 아주 큰 문제가 터졌어요. 올케, 혹시 돈 좀 있어? 나 큰일 났어. 우리 남편이 하고 있었던 사업 말이야. 그거 사업 망해버렸어. 남편 거래처에 줄줄이 문제가 터지면서 실패를 하게 되었다고. 지금 막대한 빚까지 생기기 일부 직전이야. 올케 내까지 피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 같은데 당장 돈 못 구해? 우리 집 다 팔고 차 팔고 가진 거 다 정리해도 모자라. 예? 저희가 이제 신혼 2년 차인데 어떻게 모아둔 돈이 있겠어요. 어릴 때 모아둔 돈들은 전부 결혼하면서 썼는데 저희도 집 대출 갚아야 하는 실정인데요. 어쩌지? 올케네한테 빚쟁이들이 찾아갈 것 같은데 올케네가 그럼 알아서 좀 막아봐. 아니 형님, 빚쟁이들이 왜 저희를 찾아와요?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럼 어떻게 올케 몰랐어? 내 동생이 우리 사업 대출에 연대보증 서줬었잖아. 결혼할 때 그 이야기 안 하던. 그래서 우리 빚 아마 준호한테 넘어갈 텐데. 네? 그이가 사업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줬었다고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아니 이런 사실을 저에게 숨기시면 어떡해요? 어머, 나는 당연히 말한 줄 알았지. 아무튼 우리가 빚 못 갚으면 올케네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돈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봐. 저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결혼 전에 왜 말을 안 한 것인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연대보증이라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린가요? 저는 정말 그때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내가 오늘 형님한테 다 들었어. 연대보증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형님이 지금 사업에서 진 빚이 전부 우리한테 넘어올 거라고 했어.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숨길 수가 있냐고. 미안해 여보. 그때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누나 사업이 잘 될 줄 알았고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 나라고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치솟을 줄은 몰랐다고. 정말이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없을까? 어떻게 기다려.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가족끼리라고 해도 그런 건 절대로 서주는 게 아니라고. 어째서 이런 걸 나한테 숨겼어? 우리 부부끼리 이런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도 말해줬어야지. 나 지금 완전히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라고 알아? 정말 미안해. 그때는 상황이 급했어. 누나가 힘들어하고 있었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결혼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 할 말이 없다.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너무 미안해. 그럼 지금 이 빚은 어떻게 할 건데? 시댁에 이야기해서 빚을 갚아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갚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엄마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력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 보증을 선 건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냐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어머,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형님 빚을 떠안고 갚아야 하냐고. 당신은 보증 설 때 이런 건 생각 안 했어? 안 했지. 누나 사업장이 정말 잘 풀리고 있는 줄 알았으니까. 누나도 절대로 빚 넘어올 일 없기만 안 될 거라고 믿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떡해. 시부모님께서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발 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당신 가족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정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나도 너무 혼란스러웠어. 누나 전화를 받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막했다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숨기고 이제 와서 나한테 기다리라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어디서? 가족들 모두 다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데 어떻게. 당신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무책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 내가 절대로 신경 안 쓰게 할게.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너무너무 불안해. 우리 관계에도 큰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하다고. 내가 잘할게. 내가 더 믿게 만들어줄게. 최선을 다할게.
앞으로는 절대 숨기는 거 없이 당신에게 다 말을 할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의지해 주라. 응? 저는 이때 남편이랑 진심으로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신우는 이 와중에 빚을 피해가겠다고 미장이혼까지 하더라고요. 그 빚은 고스란히 연대 보증인인 저희 남편에게 넘어오게 되었고 저희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도 위장이혼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집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를 위해 평생을 배려하고 살기로 약속했던 점을 예쁘게 봐주셨었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는 신우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문제였지 저와 남편 사이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을 결정하긴 쉽지 않았어요. 아이도 있고 남편이랑 둘이 생긴 문제는 아니고 하니 저도 정말 결정 내리기가 어려웠는데 친정집에서 저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뻤죠. 연대보증으로 생긴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게 뭐 수십억 가까이 됐으면 당연히 못 갚을 돈이었겠지만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2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셔서 단골도 많고 장사도 꽤 잘 되었거든요.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은 아니었지만 두 분이서 평생 사는데 부족함 없을 만큼 벌이는 되셨거든요. 그런데 빚을 갚아주시고 나서 친정부모님께서 저에게 식당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둘째를 낳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식당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요.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음식점을 물려받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으니 좋지 않겠냐고요. 대신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드리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저도 진심으로 친정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낳고 3년이 더 지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저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내부가 신식으로 바뀌니까 단골 손님들보다 새로 오신 손님들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20년 넘게 고수하신 비법 양념까지 배워서 음식을 만들어 주려하니 사람들은 점점 문전성시 대박을 이루게 되었죠. 애초에 장사가 잘 되던 가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번창해 갔어요. 식당을 물려받고 일을 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는 2호점을 내야 하나 진심으로 고민이 될 정도로 대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 40대 중반의 일이었네요. 시누이의 빚은 아예 새카맣게 잊었고 남편은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저의 식당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돕고 하니까 더욱더 저희 사이가 돈독해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식당에 붙어 있었고 남편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 하교할 시간에는 아이들을 챙겨주고 아이들을 식당에 데리고 오거나 학원을 보내주며 소위 말하는 셔터맨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는 돈이 넉넉하니까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약속했던 대로 부모님 노후자금 챙겨드리면서 저희도 아이들을 위해 저축하고 자금을 마련하며 살고 있었죠. 돈 걱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생활에도 꽃길만 찾아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이에 별일이 또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빚을 다 떠넘기고 위장이혼을 했던 시누이가 글쎄 큰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명은이 너는 언제 김서방이랑 붙을 거야? 연대보증인지 뭔지로 빚을 죄다 동생한테 떠넘겨놓고 아직도 왜 따로 살고 있어? 이제 네 집으로 좀 돌아가라. 집에서 방청소를 하나를 안 하고 다 늙은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기만 하고 말이야. 어? 그게 나 이제 못 돌아가. 우리 위장이혼한 건 맞는데 그냥 이혼하기로 했어. 뭐라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기로 했다니.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
아니 글쎄 그 인간이 바람이 피웠다지 뭐야? 나 참 나랑 떨어져 있는 동안 지가 데리고 다니던 비서년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같이 살고 있대. 아 어떻게 그럼? 그럼 애들은 어쩌고 이혼을 해? 애들을 봐서라도 붙어 살아야지. 빚도 다 갚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그 여자랑 살면서 애들도 지가 키우겠다고 양육비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어이신도 하지 말라던데. 아 내가 진짜 더러워서 그러겠다고 했지 뭐. 얼마나 좋아. 애들도 책임 안 져도 되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고. 아 그러지 말고 내 재치자리 좀 알아봐봐. 올케도 주변에 어디 돌싱남 없어? 애 없는 돌싱남. 아 나 애 키우기 싫어. 너는 애미가 되어서 그게 할 말이야? 아이고 내 속이 터져라 죽겠다. 아주 그냥 숨길 게 따로 있지. 몇 개의 언니나 그거를 숨겨? 아 그럼 존심상하게 젊은 비서년이랑 바람 맞아서 이혼한 김에 이혼하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해? 나도 존심이 있지. 아 됐어. 이혼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솔직히 신우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거든요. 그놈의 연대보증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친정집의 도움 아니었으면 제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죠. 무려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정말 신우 얼굴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혼을 한 뒤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는 신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어서 급할 때 아이를 봐주실 수 없었거든요. 시댁이 가깝게 옆 동네에 살고 있어서 아이 봐주시는 일이 꽤 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식당 일이 바쁘면 급하게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했거든요. 그날도 역시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일을 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신우이의 얼굴을 맞이했던 날이었고요. 아무튼 저는 그 이야기를 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오려고 했는데 신우가 궁지에 몰려서 그런 건지 저를 톡 쏘아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올케는 식당 일 잘 되어가? 아니 사돈이 물려주신 식당이라서 손님도 꽤 있다며. 그러면 말이야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도 돌봐주시고 하는데 효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용돈도 좀 팍팍 주고 나도 조카들이랑 놀아주는 거 알지? 나한테도 수고했다고 수고비 좀 주고 그러란 말이야. 어물쩡 대답을 하고 넘어왔는데 그 뒤로 툭 하면 우리 아이들이 신우 옷을 망가뜨렸다, 화장품을 박살냈다 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삥을 뜯어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둑놈의 심부 같았어요. 아이들이 만지면 안 되는 게 있으면 방문 닫아놓고 건드리지 말라고 해도 알아듣는 아이인데 솔직히 좀 의문이기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신우이의 수작이었더라고요. 망가져도 되는 오래된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걸 일부러 우리 아이들에게 망치고 가지고 놀라면서 던져줘 놓고는 저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했고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고모 옷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혼만 냈었죠. 억울했던 저희 첫째가 고모가 그래도 된다고 한 거라고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신우이의 그런 행동에 질렸고 시댁에 아이를 맡기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남편에게 말을 해도 남편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저희는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감내해가며 열심히 일군 덕분에 제가 물려받은 음식점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 시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더 과해지더라고요. 예, 너네 음식점 줄을 서도 못 먹을 정도로 엄청 장사가 잘 된다며. 우리 집 텔레비전이 낡아서 그런 건지 아예 수신호도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화면이 작아서 눈도 아프고 그런데 이번에 큰 텔레비전으로 바꿔주면 안 되니? 아유 그래 바꿔주는 김에 내 방에 있는 컴퓨터도 좀 바꿔줘라. 오래돼서 그런지 일도 못하겠더라. 아 누나가 무슨 일을 한다고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말을 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아 그리고 누나 컴퓨터 작년에 내가 바꿔줬잖아. 컴퓨터가 소모품인데 1년 쓴 거면 오래 쓴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게임에서 버는 돈이 얼만데? 아이템 하나씩 팔아서 용돈벌이 하는 거 쏠쏠하다니까. 누나 진짜 철 좀 들자.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컴퓨터를 우리 보고 바꿔달라고 그래. 누나가 돈 벌어서 샀었어. 야,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쉰이다 쉰. 이 나이 어느 직장에서 받아줘. 돈 벌 것도 없구만. 동생네 부부가 대박 음식점 사장님인데 나한테 콩고물 하나 안 떨어져? 우리 노력으로 얻은 자리인데 누나가 왜 콩고물을 떨어뜨려. 아, 누나도 진짜 누나 인생 좀 챙기면서 살아. 언제까지 이렇게 멍청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놈의 새끼 봐라.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멍청하다고 했어? 아니 어떻게 하나뿐인 동생이 지 누나한테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해? 남편은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고 하지. 뭐 하나 남겨지는 것도 없지. 진짜 내가 서러워서 살겠나. 아이들까지 지 엄마 무시하고 그 비서년한테 엄마 하던데. 누나가 애들 안 챙기게 돼서 꿀 빤다고 말한 건 잊어버리고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누나 자식이라도 연락 한 통 안 하고 애들 귀찮다고 만나러 가지도 않는 엄마보다는 새엄마한테 적응하고 살겠다. 뭐라고? 야, 아무리 그래도 낳아준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러니? 누나 행동을 보면 상처를 안 줄 수가 없어. 나였으면 누나 인생 그렇게 안 살았을 거야. 어떻게든 아등바등 힘내서 살았을 거라고. 아유, 왜 너희 둘이 싸우고 그래?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네 누나가 취직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니? 안 그래? 아우,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하라고 엄마까지 취직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언제 뭐 너한테 취업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 얘, 너네 가게 요즘 일손 부족하다며 사람 뽑는다고 하지 않았어? 네, 공고를 내긴 했는데 식당 일은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네요. 여기 인력이 떡하니 놀고 있는데 왜 먼 데 가서 자꾸 그래? 이혼당해서 놀고 먹는 우리 딸 가만히 집에 있으면 뭐하니? 너네 가게에 취직하면 딱이지 않겠어? 원래 가족끼리 서로 돕고 돕는 거지. 가족 사업이라는 게 뭐 별거야? 월급 챙겨주고 일 도와주고 하면 장땡이지. 저희 가게 일이 좀 많긴 해서요. 형님이 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설거지도 하셔야 하고 서빙도 해야 하는데 그게 다 가능하시겠어요? 게다가 제가 형님께 일을 시키는 것도 부담스럽긴 하고요. 좀 쉬운 일 없어? 카운터 같은 거 보면 딱이지. 우리 딸이 원래 숫자에 능통한 사람이야. 얼마나 셈을 잘한다고. 계산 같은 거 시키면 엄청 잘할 거다 야. 어머님, 카운터는요 돈이랑 연관된 거라 제가 하는 게 마음 편해서요. 저희도 주방 보조, 홀 보조 뽑고 있는 거라 형님이 일을 하시려면 그쪽 일을 하셔야 해요. 얘는 그거는 적당히 다른 사람 시키고 우리 딸은 카운터 보게 하면 되지. 지저분한 일을 꼭 시켜야겠어. 우리 딸 엄청나게 고급 인력이다.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하는 사람이야.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고. 얘가 지 남편 도와서 사업했던 건 너 잊었니? 그 사업 결국 쫄딱 말아먹고 빚을 다 떠넘긴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어쨌든 신우를 고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대꾸하지 않고 넘겼어요. 그날 결국 흐지부지하게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번갈아 가면서 연락을 해서는 신우를 식당에 취직시키라고 아주 난리를 떨더라고요. 일부러 아이를 맡기지도 않고 시댁에 가는 걸 피했었는데 하필이면 아이가 고열이 나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지방에 내려가셔서 시댁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일 끝나고 시댁에 찾아가니까 신우가 어깨 당당하게 펴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옳게 오늘 열 엄청나게 나는 조카 내가 병시중 들었던 거 알지? 내가 직접 서학과까지 가서 약 사다 먹었다니까. 치료비랑 약값이랑 소비해서 5만 원 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드리니까 주머니 속에 쑥 집어넣더니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돕고 돕는 거라니까.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딸 취직 좀 시키자. 너네 식당에서 편안하게 일하고 돈도 벌고 하면 서로 좋은 거지. 손윗사람인데 그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잖니?
월급은 한 1,000만 원만 줘라. 아, 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죠? 월급을 얼마나 달라고요? 1,000만 원. 너네 한 달 매출이 억 단위라며. 그러면 그 정도는 당연히 줄 수 있지. 어머님, 매출이라는 건 수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인건비부터 관리비, 재료값 다 빼고 나면 남는 거 생각보다 얼마 안 되거든요. 너는 너네 친정에는 그렇게 퍼주면서 왜 우리 집에는 돈을 그렇게 아껴? 애들도 우리가 다 봐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돌봐주시는 비용은 따로 용돈으로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애초에 음식점 물려받을 때 매출의 일정 부분은 친정 부모님께 드리기로 하고 권리금 하나 내지 않고 식당 물려받은 건데요. 양가에 평등하게 해야지. 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딸 취직시켜다오. 월급 1,000만 원에. 내일부터 일하러 갈게. 카운터만 내가 봐도 올케가 얼마나 수월하겠어. 안 그래? 그 말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가면서 쩔쩔 매야 하는지 모르겠고 애초에 시댁에 아이를 맡기게 된 것도 시댁에 용돈을 드리고 싶어하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시댁에 드리는 용돈 생각하면 차라리 돈 좀 더 얹어서 입주 도우미를 쓰는 게 낫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시댁을 챙기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남편도 음식점에서 열심히 일을 돕고 있으니까 일부러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해도 너무 선을 넘는다 싶었던 거죠. 저는 나이가 들면서 장사를 하면서 진상을 하도 많이 만나서 그런 건지 불같이 화가 났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열어 시어머니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소리쳤습니다. 1,000만 원 송금했으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휴대폰 알림이 띠링하고 울리더니 시어머니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이 갑자기 귀까지 찢어지는데 아니 돈이 그렇게도 좋은가 싶었죠. 어머머 옳게. 일은 내가 할 건데 왜 우리 엄마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보내? 나는 뭐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 나한테 줘야 할 거 아니야. 아우 나 일 못해. 하지 마세요. 그거 일하라고 월급 값을 당겨드린 거 아니고요. 위자료 보낸 거거든요. 위자료? 무슨 위자료? 아줌마한테 지금 보낸 1,000만 원이요. 말 그대로 위자료라고요. 저 인간이랑 이혼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렵니다. 그지같이 불붙는 염치였고 개념 없는 시댁 식구들 피하려면 이혼밖에 답이 없겠네요. 저 인간만 불쌍하게 된 거죠. 저희 부부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도 시댁 걸고 넘어지면 이혼되더라고요. 그 1,000만 원 이혼 소송 걸면 저한테 고스란히 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쓰지 말고 내버려 두시고요. 이혼할 거니까 꺼지세요. 그러니 신우도 시모도 입을 떡 벌리고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얼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혼? 나랑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그럼 어떡해? 염치 없고 개념 없는 너네 가족들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이혼해야지. 이혼밖에 답이 없지 않아? 그 말에 남편이 으악하며 사자울을 지르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머리채를 각각 한 손씩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릴 때 보면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괴롭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놀랐죠. 신우면 몰라도 시어머니 머리채까지 잡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랑 신우 둘 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손 놔라 난리를 치는데 눈이 돌아간 남편은 놓지 않고 신우랑 시무가 다리가 꼬여 자빠질 때까지 흔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 꼴을 참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매형한테 다 들었어. 매형이 누나한테 잘못한 거 맞지만 위자료 넉넉하게 줬다며. 나한테 빚 갚으라고. 재정위기 넘겼다고 나한테 빚 떠넘긴 거 미안하다면서 돈 줬다며. 근데 그거 가운데서 꿀꺽한 거 내가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했어. 매형이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으니까 누나 불쌍해서 위자료를 쓰라고 모른 척했다고. 근데 그건 홀라당 다 까먹고 우리한테 지금 월급 1,000만 원을 달라고? 진짜 미쳤어? 정말 상상도 못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연대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갚아주었던 걸 시매부가 미안해서 돌려주었는데 세상에 그걸 가운데서 신우가 가로챘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지 동생을 그런 위기에 빠뜨려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수 있는 건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니, 그 인간이 그걸 너한테 가서 홀라당 말을 했단 말이야? 나는 누나를 내 누나라고 생각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이혼까지 당해가면서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 없어. 나는 내 가정이 훨씬 소중해. 항상 나한테서 뭐 더 뜯어먹을 거 없나? 우리 마누라 괴롭혀서 뭐 나오는 거 없나 난리를 치는 누나랑 엄마보다 내 마누라 지키는 게 훨씬 더 소중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가. 영 끊고 살겠어. 아니 얘 어떻게 낳아준 부모와 핏줄을 끊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다 며느리 네가 시킨 짓이지? 남 탓 그만해요. 엄마도 이렇게 된 것에는 엄마랑 누나 탓이 제일 크니까. 여보, 짐 챙겨. 앞으로는 입주 도우미를 쓰던 해서 이 집구석에 발 디딜 일 만들지 말자. 그러더니 제 손을 턱 잡고 애들 챙겨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정말로 시댁의 모든 것을 차단하라고 했어요. 문자, 전화 전부 차단은 물론이고 집에 자꾸 찾아오면 이사까지 가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주 단단하게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염치 없는 시댁이 저희를 그냥 내버려둘 리가 있겠어요? 신우가 아주 또 대단한 짓을 했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이건 그냥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신우라는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요즘은 지도 어플마다 리뷰를 쓸 수 있게 해놨잖아요. 영수증이 있어야 리뷰를 달 수 있는데 손님들이 대부분 가게 근처에 그냥 영수증을 막 버리곤 했었어요. 그걸 주워다가 일일이 리뷰를 달기 시작한 거죠. 먹어보지도 않고선요. 음식 맛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위생이 별로인 것 같다. 처음에는 그런 리뷰를 달고 있는 게 신우인 줄도 몰랐어요. 그저 뭔가가 변했나? 가게가 지저분했었나? 싶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맛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이 노력을 했어요. 이미 가게 일에서 손을 놓으신 친정엄마께 부탁을 드려서 일일이 시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글쎄 가게 앞에 세워둔 화분이 사라져서 CCTV를 돌려보다가 알았는데 그 야밤에 신우년이 가게 앞을 찾아와 영수증을 주워가서는 리뷰를 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우이에게 한바탕 따질까 싶었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빌고 빌어서 한 번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글쎄 이 신우년이 저희 동네 맘카페에도 가입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글을 쓴 것이죠. 저는 이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리뷰에 별점 테러를 한 것도 그렇고 맘카페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적어가면서 우리 가게 음식 맛이 이상하다. 단가도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적어둔 것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날라주고 있었지요. 이거를 언제 터뜨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신우년이 시댁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나 보더라고요. 그도 그러겠죠. 매달 용돈 드리던 것도 다 끊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아예 남인 것처럼 살고 있었으니 시부모님께서 신우를 오죽 구박했냐고요.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난리를 쳤나 봐요. 글쎄 낮술을 하고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는 손님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야,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기분 좋냐? 어? 돈도 많으면서 도대체 그 한 푼이 쓰기 싫어서 가족을 나몰라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동네 사람들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오신 여러분, 이 사장이 이거 어떤 년인 줄 알아요? 아주 그냥 가족들 사이에 이간질 시켜서 인연 끊게 만든 년이다 이 말입니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업방해로 신고당하고 싶어? 내가 우리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었잖아. 이거 보세요. 동생이라는 놈이 이 말입니다. 지 누나를 이렇게 남처럼 생각해요. 돈도 많으면서 돈 한 푼 안 주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도 다 알아야 해. 저 을캐년이 저 위에 얼마나 못해 처먹은 년인지 말이야. 장사만 잘하면 다야? 사람이 인성이 되어야지. 당장 나가라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돈 내놔 돈. 내가 우리 집에서 완전 걸칫덩어리 취급받고 있다 이 말이야. 니들이 용돈 안 주는 게 전부 내 탓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난리를 친다고.
당장 용돈 보내란 말이야. 저는 결국 그 작태를 참지 못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손님들이 줄까지 서 있는 피크타임에 영업장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당연히 영업방해도 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동영상을 찍어대는데 정말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결국에는 술에 취한 신우를 질질 끌고 경찰서에 가게 되었죠.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아주 당당한 태도로 일삼더라고요. 본인은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고 가족을 등진 건 저와 남편이라고 탓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결국 숨겨왔던 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신우가 그동안 리뷰를 조작했던 것과 맘카페에 루머를 올린 것 모두 포함해서 영업방해로 고소를 넣게 되었죠. 신우는 본인이 했던 치졸한 행동을 제가 전부 알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는지 얼빠진 얼굴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인생을 살면서 누나와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고요. 그제야 본인이 정말 망했다는 것을 깨달은 신우는 시부모님을 호출했고 다 같이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었죠. 신우는 저에게 끝까지 사과의 말을 하지 않을 모양새인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 모자란 년아. 할 짓이 없어서 술을 먹고 며느리 가게에 가서 난동을 부려서 고소를 당해? 아이고야 내 속이야. 예,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척을 쥐고 살 수는 없지 않겠니? 아유, 내가 그동안 내 자식에게 눈이 멀어서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 모두 사과하마.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응? 네가 원한다면 내가 우리 딸 저 멀리 보내버리마.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아주 치워주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돈 때문에 나를 버리고 올케를 드리겠다고? 아니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년아, 네가 애초부터 똑바르게 살았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겠냐? 내가 내 자식에게 눈이 멀어서 그 며느리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았다.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제발.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렇게 치졸하게 나오는 거 참 보기 힘듭니다. 저희는 늘 똑같습니다. 연락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들내미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아들이 내 배로 나온 우리 아들인데. 잘못했다고 빌어봐야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그 스토커로 신고하기 전에. 스토커라니? 아들 얼굴 보는 게 무슨 죄라고. 내가 네 누나를 내쫓지 마. 너희도 아이들 돌보랴 일하랴 힘들지 않니? 애들 다시 나한테 맡기거라. 그래도 조부모 손에 자라는 게 낫지 엄한 데 보내는 것보다야. 그러니 다시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저희 아주 좋은 입주 도우미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용돈이라뇨? 참나. 염치도 없지. 앞으로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누구세요? 꺼지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아주 대단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날 신우는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희는 깡그리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서야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께서 연락을 해오셔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신우는 고소하기로 했고요. 저희 부부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극복하고 지금은 가게 운영에 힘을 쓰면서 아이들 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욕심을 부리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신우만 봐도 그렇죠. 연대보증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희 부부는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신뢰와 소통이라는 것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서로 상의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 두 사람은 욕심보다는 적당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고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며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큰 위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을 위해 또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